키아누 리브스는 고작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는 결국 부모님을 갈라놓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말았죠. 이때부터 그는 불안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의상 디자이너였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키아누를 데리고 호주, 미국, 캐나다를 오가며 정착하려고 했었고 이후 재혼도 3번 더 하면서 아버지가 자주 바뀌었죠. 일을 하느라 바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 그리고 적응할 때쯤이면 바뀌는 양아버지, 이런 복잡하고도 불안한 가정사는 키아누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심한 난독증과 잦은 전학에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했죠. 대신 그 에너지를 전부 몸에 쓰는 아이스하키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가 있었으니 바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죠. 키아누는 심한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햄릿을 읽는 걸 멈출 수 없었는데요. 작품 속 햄릿이 극도로 불안한 자신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햄릿을 보며 언젠가는 햄릿을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길로 곧장 학교에 있는 연극부를 찾아가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아이스하키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키아누, 주변에서 진지하게 올림픽 국가대표를 추천할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췄지만 또 다른 꿈인 연기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운명처럼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부상이었죠. 그렇게 당분간 아이스하키를 할 수 없게 된 그는 낮에는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연기학원을 다니며 모든 에너지를 연기에 쏟습니다. 딱히 공부에 미련도 없어서 고등학교도 자퇴해버리고 곧장 할리우드로 날아가 오디션을 보는데 매진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 복병은 다름 아닌 그의 이름, 키아누 리브스. 그의 이름은 외국에서 봐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었는데요. 할리우드 사무실에 도착한 첫날 인사를 나누고 매니저가 처음 건넨 말은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 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그의 이름 키아누는 하와이어로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하와이 태생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앞길만 막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떠올린 이름은 무려 척 스파다니아. 매니저는 너무 이름이 특이해서 존, 톰 같은 평범한 이름을 원했던 건데 키아누는 조금 더 특이한 이름을 원했다고 오해했던 거죠. 결국 매니저가 대신 케이시 리브스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이 이름으로 오디션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꿔도 별 소득은 없었고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나 싶었던 그는 다시 본명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수십 번의 오디션 탈락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던 그 순간 그가 사랑했던 아이스하키가 그에게 보답을 해주었죠. 1986년 당시 영블러드의 영화 감독은 아이스하키 팀의 골키퍼를 맡아줄 단역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팀 골키퍼 출신이라는 키아누의 이력서가 눈에 띄었죠.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스하키를 통해 자신이 사랑했던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할리우드 데뷔 후 순식간에 탑스타가 되는 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잃어버린 날개, 리버스 엣지, 장난감 나라 등 수많은 작품에 단역을 전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1989년 드디어 그의 재능을 빛내줄 영화 엑설런트 어드벤처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1980년대 하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1980년대 영화 리스트를 선정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 역사 속 위인들을 만나 현 시대로 데리고 오는 내용인데 손익분기점 4배 이상을 기록하며 키아누를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렸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도 같이 오는 법, 그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어린 시절 3명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키아누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며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여동생이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힘든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요. 조커에서 열연한 호아킨 피닉스의 친형 리버 피닉스였죠. 같이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캐스팅되자마자 1000마일을 달려 대본을 전달하고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절친 리버 피닉스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당시 같이 있던 동생 호아킨 피닉스가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끔찍이 아꼈던 동생과 분신과도 같던 절친을 잃게 된 키아누 리브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키아누는 연기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갔던 햄릿처럼 말이죠. 그렇게 1994년 그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그에게 시련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바로 영화 스피드였죠. 여기서 키아누는 시속 80km 아래로 내려가면 터지는 폭탄이 설치된 버스에 탄 특수요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사실 처음엔 이 역할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스토리도 단순해 보이고 계속 버스만 타이는 영화가 뭐가 재미있나 싶었다고 하죠. 매니저는 제발 이 영화에 출연하자며 설득했지만 키아누는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고집은 꺾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출장차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던 키아누의 앞에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부축해줬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키아누는 무언가를 크게 느끼게 되었죠.
되었죠. 스피드의 주인공도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저러고 있는 거구나.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해 보였던 스피드의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피드의 배역을 받아들였고 그런 키아누의 진심을 알아봤는지 제작비의 10배를 벌어들이며 흥행에도 대성공하게 되죠. 스피드를 통해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성장한 키아누의 다음 선택은 데블스 애드보킷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키아누 리브스보다 정말 악마같이 연기한 알파치노의 연기가 돋보였는데 사실 키아누가 아니었으면 이런 연기를 볼 수도 없었죠. 당시 세계적인 대배우였던 알파치노를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출연료가 필요했는데 이미 키아누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약속한 상태라 알파치노의 캐스팅이 무산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알게 된 키아누가 자신의 출연료 몇십억을 깎는 대신 알파치노를 붙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결과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악역 명장면이 탄생했죠. 그리고 1999년 키아누를 세계 정상급 배우로 올려놓는 레전드 영화 매트릭스가 개봉합니다. 매트릭스는 내용적으로나 촬영적으로나 미디어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였는데요. 매트릭스 하면 생각나는 이 장면은 수십 대의 카메라를 이어붙여 만들어 CG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영화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 인기는 매트릭스2까지 이어졌고 R등급 영화 역대 흥행 순위 1위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죠. 게다가 키아누는 이 영화 한 편으로 1,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으며 영화 한 편으로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번 배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은 키아누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자기 때문이 아니라 스태프들 덕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키아누는 자신의 출연료에서 600억을 특수효과 팀과 의상팀에게 전해줬고 위험한 장면을 대신 연기해준 스턴트맨 12명에게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한 대씩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키아누에게 시는 너무나도 무심했습니다. 매트릭스가 개봉했던 1999년 그는 제임스 사임이라는 배우와 연애 중이었는데요. 승승장구하며 배우 생활과 함께 연애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되며 아이까지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고작 8개월 만에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죠. 높은 곳에 있었던 만큼 떨어질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내 헤어지고 말았죠. 키아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제니퍼 사임이 항우울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즉사했다는 것이었죠. 한때 최고의 순간을 함께 느끼며 행복해했던 여자친구와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아누는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은 불행이 닥친다 라고 믿으며 은둔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시간은 흘러 2014년 그는 다시 한번 정상급으로 올라갈 기회를 얻는데요. 매트릭스에서 스턴트맨과 배우의 사이였던 키아누와 체드 스타일스키가 감독과 배우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존윅이었죠. 존윅은 한때 전설적인 킬러였던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복수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키아누와 상당히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키아누는 바로 이 배역을 받아들였고 당시 50이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액션씬을 소화했죠. 실제 존윅에는 정말 화려한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98%는 키아누가 직접 촬영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도 직접 촬영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극구 말렸다고 하죠. 특히 이 클럽씬에서의 격전 장면을 촬영할 당시 열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도 연기에 대한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아 제작진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총기씬을 소화하기 위해 직접 6개월간 성실히 훈련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스턴트맨 출신 감독과 완벽한 액션을 선보인 배우의 콜라보로 존윅이라는 레전드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익분기점의 4배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고 최근에는 존윅4가 개봉하며 배우로서의 키아누 리브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드디어 전 여자친구와 사별한 지 20년 만에 새 애인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키아누는 2011년과 2019년 시집 2권을 낸 적이 있는데 이때 알렉산드라가 일러스트를 담당하며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둘의 나이 차는 무려 9살이라고 하는데 어색한 모습은커녕 촬영장에서 붙어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드디어 연기가 아닌 곳에서도 키아누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비로소 연기라는 구원을 받게 된 키아누 리브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끔찍이 아꼈던 동생이 아프기도 하고 분신과 같았던 친구가 죽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아이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키아누는 연기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비로소 오늘날의 키아누 리브스가 남게 되었죠.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연기가 하고 싶다는 키아누 리브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작품에서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t you out of my mind. It's like I feel it for the first time.